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재무관리를 강의할 이영우 회계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일단, 재무관리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공기업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재무관리라는 과목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제 소개인데, 사실 뭐 다른 거는 뭐 볼 거 없고, 여러분들 제가 현재, 어디서 위너스 경영 아카데미라는 데서 재무관리랑 재정학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무관리를 강의한 지는 한 20년 정도가 되는데, 요 학원에서는 주로, CPA, 회계사 준비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 학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재무관리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난이도 있는 시험이 바로 회계사에서 나오는 CPA 2차 문제입니다. 예. 근데 대부분의 이제 2차 수험생들이 제 강의를 듣고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관리 쪽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뭐 강의도 오래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상위 수준, 탑 레벨까지 다 커버를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공부를 배운 다음에 많이 이 가장 어렵다는 회계사 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은행이라든지 다른 금융공기업도 많이 와서 수업을 듣고 합격을 한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 소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국내 재무관리 강의 중에서 가장 탑, 최고의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양질의 강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재무관리라는 어려운 큰 산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드리니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공기업을 준비하는 재무관리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기업은 보는 회사들, 기업들도 되게 다양하게 많고, 또 기업마다 출제되는 내용들이나 범위들도 상당히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무관리라는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일단 재무관리라는 과목은 경영학의 한 파트로서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문제들 좀 유형별로 보면은 경영학의 한 부분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단일 전공으로 이렇게 출제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경영학, 경제학 해서 통합 전공으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유형별로 또 커버하는 내용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기업의 제가 재무관리를 강의를 준비할 때 가장 고민이 되고 어려웠던 것이 뭔가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 다양한 니즈를 맞출 수 있는 강의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무관리를 뭐 대학교에서나 아니면 그 전에 따로 공부를 한 수험생들이라면 뭐 크게 무리가 없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우리 공기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재무관리라는 과목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고, 되게 낯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또 아무것도 모르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잘 끌어올려 가지고 합격까지 가게 만드냐, 이것이 제가 가장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했던 내용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제 강의의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3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입문 과정인 기본 과정. 이 과정은 재무관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쵸, 걸음마 단계인데, 그런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초 개념들 위주로 전체적인 재무관리가 무엇이고 뭘 다루는 건지를 접근하는, 그리고 사례라든지 내용도 상당히 쉽고, 범위 안인 우리가 커버하는 범위도 가장 중요한 엑기스, 개념 위주의 설명들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급 과정인데, 이 중급 과정은 사실 재무관리라는 과목이 어떤 우리가 국사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것처럼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과목입니다. 근데 기본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이해시키기가 사실은 시간적으로나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감히 생략을 했고, 주로 개념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사례를 들어서 재무관리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강의했다면, 중급 과정에서는
왜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도출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학문적인 접근,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과정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게 한 프로세스들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할 것이고, 기본 강의에서는 직관으로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는 수학이나 통계학이나 뭐 이런 베이스가 없는 우리 수험생들도 다 접근이 가능하게끔 강의가 진행될 거고, 아주 쉬운 사례 가지고, 중급 과정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어떤 계산 산식이라든지 도출 과정들이 좀 설명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중급 과정을 들으면은 기본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됐던, 또 기본 과정에서 왜 그랬는지 많은 궁금증들이 여기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화 과정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무관리에서 기본이나 중급 과정에서는 우리가 뭐 시수 때문에 또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루지 않은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같은 중요한 내용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우리가 내용들이 좀 응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괄적으로 섭렵을 해서 재무관리에 대해서 빠짐없이 전체적으로 다 다루게 되는 과정이 바로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일반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요 기본 과정만 들더라도 7, 80% 정도는 다 커버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재무관리하면 떠오르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 설명들은 전체적으로 다 기본 과정에서 하니까 그 정도만 숙지하고 가셔도 일반 공기업을 준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뭐 회사마다 또 여러분들 커버하는 내용마다 약간의 범위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요 기본 과정이 전체적으로 7, 80%는 커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이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 이 기본 강의가 커버하는 정도는 한 요 정도 커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 정도 커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요거는 회사마다 또는 그 해 문제 유형마다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전반적으로 커버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중급 과정까지 들으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요 정도만 해도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다라면은 기본 과정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과정은 단일 과정, 상경 계통, 그리고 통합 과정들이 다 적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중급 과정은 그보다 좀 약간 아까 얘기했듯이 논리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엑기스들만 정리한다라면 여기서는 그 부분을 이해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통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개념 위주의 문제라면 여기서는 같은 서술형 문제라고 해도 이해를 하느냐 이해를 못하느냐에 따라서 정답을 고를 수도 있고 못 고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중급 과정은 보통 비매치 금융공기업이라든지 또는 고난이도 일반 공기업 이런 것 회사들을 준비할 때 요 중급까지 과정을 들어주시면은 충분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단일 상경 통합 비매치 공기업들, 또 고난이도 공기업,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과정은 좀 더 그것보다 난이도 있고 재무 관리를 전문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금융 공기업들이 있어요. 또는 일반 공기업들. 그래서 A 매치 금융 공기업이나 또는 B 매치 금융 공기업 중에서 약간 난이도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을 준비할 때는 이 심화 과정까지 좀 들으셔야 커버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뭐 A 매치 뭐고 B 매치 뭐고 일반 공기업은 뭐냐, 그 내용을 제가 여기 따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여기 쭉 나열되어 있는 공사라든지 뭐 어떤 공단이라든지 발전 이런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고난이도 공기업은 요 도로교통공단, 그 다음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런 데는 좀 일반 공기업에도 불구하고 재무관리 약간 좀 어렵게 내요. 그래서 약간 좀 변별력을 거기서 키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비매치 공기업, 금융공기업은 이제 요런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또 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 무역보험공사 이런 회사들이고, A매치도는 이제 좀 약간 난이도가 있게 어렵게 내죠. 여기는 한국은행, 금감원, 수출은행,
뭐 산업은행, KDB, 거래소라든지 예보 이런 데들이 A매치 금융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공기업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과정들을 수강을 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재무관리는 논리의 학문입니다. 논리의 학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저를 선택했고 재무관리를 저를 통해서 마스터를 하고 싶어 하신다면은 제 논리를 쭉 가지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설사 A매치 금융공기업을 준비한다고 해서 바로 심화 강의를 들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앞에서부터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재무관리는 여러분들 논리의 학문이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 2, 3, 4, 5 숫자를 배우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방정식 배우고 함수 배우고, 함수 배운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인수분해 배우고, 그리고 나서 뭐 극한 배우고, 그래야 미적분 할 수 있듯이 처음부터 미적분을 들으면은 중간에 함수가 뭔지 모르면은 그걸 못 이해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제 논리대로 쭉 따라가려면은 내가 설사 이쪽 A매치 금융공기업이라든지 고난이도 공기업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기본 강의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쭉 들어와서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올라가는 것이 늦은 것 같지만은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지만 지름길이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돌아서 가는 길이지만 더 그게 빠른 길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단계별로 가야 여러분들 기초 초석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초석을 튼튼하고 개념을 명확히 잡고, 개념을 명확히 잡은 다음에 그 단계를 쌓아 올라가 여러분들이 재무관리를 마스터할 수 있지. 이 단계를 무시하고 그냥 위에 것만 한다고 하면은 중간에 구멍이 뚱뚱 뚫려 있기 때문에 계속 허공에서 맴돌기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대로 쭉 수강을 해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각 학습 단계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을 설명하는 과정이 있고, 그 기본 이론에 부합되는 재무관리 기본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역시 기본도 그렇고 중급도 중급 이론을 설명하고 거기에 따른 중급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 그리고 심화는 심화 이론과 문제풀이를 동시에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개의 단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CPA, 제가 CPA 쪽에 계속 강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회계사 시험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의 문제 정도 1차는 되고 2차는 요 정도 수준을 넘어가요. 그래서 상당히 거기는 문제가 어려서 거기 있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 문제 풀이를 한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걸음마 뛴 우리 선수에게 철인 3종 경기 뛰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다. 이거는 앞뒤가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요 수준에 맞는 문제들을 다 일부러 다시 만들었어요. 구성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단계별에 부합되는 문제가 어떤 게 좋은 것, 이런 친구들에게 이 CPA 문제들을 갖다 풀게 한다? 이거는 그럼 재무관리가 진짜 어렵고 난해하고 흥미 자체를 잃게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옛말에 그렇잖아요. 가장 무서운 자가 열심히 노력하는 자인데 그 사람보다 더 무서운 자가 뭐라고 해요? 즐기는 자라고 했잖아요. 어떤 공부든 수능이든 대학 입시든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시험 고시든 간에 어떤 학문이나 공부에 흥미를 잃으면은 그때는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흥미를 안 찍긴 그 수준에 맞는 난이도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그 문제를 제가 일부러 이 강의를 준비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맞는 문제풀이를 해드릴 거고, 또 기출 여러분들 여러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공기업에서 자주 출제되는 테마들 위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될 거고, 또 중급도 중급에 맞는 거기에 따른 또 문제들을 따로 구성을 해서 또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심화도 심화에 맞는 문제풀이를 또 진행을 할 거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단계별로 거기에 수준에 맞는 학습, 이것이 원리 위주의 학습, 이것이 여러분들 합격의 가장 큰 지름길이라는 거,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강의를 이제 충분히 잘 들으셨다라고 가정을 하고, 내가 이제 그걸 제대로 이해했느냐, 또는 그걸 내가 잘 완벽하게 숙지했느냐, 또 여러분들이 실전을 대할 때 결국에는 문제를 풀어서 그것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를 정확도를 테스트하는 거니까, 그런 실전을 위한 문제풀이 과정 연습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은 이제 이 공기업에서 다루는 문제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재무관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복잡한 계산형 문제가 출제된다기보다는 서술형 말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그냥 단순한 암기 스타일의 말 문제가 아니라 모형이나 내용 그리고 이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서술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그걸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요 기본 문제풀이 과정은 여러분들 기본 강의 때 제가 설명했던 기본 내용 이론에 부합되는 연습용으로 제가 별도로 문제를 구성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들은 다 또 너무 계산형 문제들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제거시키고 그 기본 강의에 딱 맞는 수준의 문제들로만 구성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문제가 과연 쉬우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 강의를 제 강의를 소화를 하고 그걸 듣지 않고 바로 문제풀이를 하면은 아마 되게 어려울 겁니다. 저도 강의 풀이를 할 때 방금 전에 그 기본 강의를 들었다는 가정하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풀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반드시 선행학습으로 꼭 들으시고 이 문제풀이 강의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학습의 시너지 효과가 더 증가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풀이를 할 때 여러분들이 혹시 문제풀이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게 뭐였지? 저거 아리까리하다. 또는 좀 풀이 과정이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 그 기본 강의로 가셔서 물론 제가 이제 문제풀이 할 때마다 각 단원별로 앞에 썸머리로 기본 강의에서 했던 내용들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긴 합니다. 근데 그걸로도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왜냐면은 기본 강의를 바로 듣고 이 문제풀이를 들으면 괜찮은데 그 텀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좀 정리가 안 되거나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문제 풀다가 여러분들 이 과정을 들으시다가 만약에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 그러면은 반드시 기본 강의로 돌아가셔서 그 파트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나서 문제를 풀면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훨씬 더 쉽고 자연스럽게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풀이 과정에서 설명하는 내용들도 잘 이해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중간중간에 필요하면은 그런 과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시중에 돌아다니는 뭐 여러 시험들에 있는 것들을 난이도와 관계없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막 푸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제 기본 강의에 딱 맞는 컨셉으로 핵심 빈출 문제만 선별을 해가지고 우리 공기업에서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 그래서 효율적인 학습이 진행되도록 문제를 구성했고요. 또 자주 나오는 거는 제가 좀 문제에 유사한 것들을 반복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문제 푸는 과정을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그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고 숙지가 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이론만 듣다가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풀어가면서 내가 이론에 배웠던 부분들이 뭐를 이해하고 뭘 잘못 이해하고 그런 오류들도 찾아낼 수 있고 문제의 적응 능력도 키울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고요. 또 그 해당되는 내용에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 형식으로 다양하게 제가 구성을 해서 실전 우리가 연습하는데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기업에서는 계산기를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 문제를 푸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주로 이제 서술형 지문형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문구 하나들이 갖는 의미들을 잘 새기고 그것을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스타일의 자주 빈출되는 지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문들을 이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익히고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가면은 아마 실전에서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 정답을 잘 선택해서 고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공기업의 문제들은 일반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무관리에 대해서 아주 지엽적이고 어려운 파트보다는 재무관리하면 딱 생각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위주로만 이제 서술형으로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정리하시면은 아마 효과적인 수업이 될 것이고 재무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또는 좀 부족한 내용들을 이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숙지하고 또 서술형 문제들에 대해서 자주 빈출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반복 학습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이 기본 문제풀이 과정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문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문제들이 전혀 계산형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말 문제라고 해서 절대 쉽지는 않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해했을 때만 해답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 그런 과정으로 제가 차근차근하게 풀이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지문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설명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따라와 주셔서 기존의 기본 강의 때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풀이에 해당되는 문제들은요, 제가 PDF로 별도로 제공을 하니까 이쪽을 다운받아 가지고 아마 미리 한번 풀어보고 그러고 나서 좀 부족한 내용들은 이 문제풀이 과정 설명을 듣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기본 강의에 가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숙지하시고 다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완벽하게 다 모든 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두는 것은 뭐냐면 수준에 맞는 문제,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에 맞는 문제, 또 시험에 직결되는 문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무턱대고 여러분들이 재무 관리는 난이도별로 상당히 다양한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도 많은데 그런 것까지 다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버고요. 여러분들이 딱 그 맞게끔 공부를 해서 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적합한 문제로 구성됐다. 이게 이 문제풀이 과정의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문제풀이 과정까지 잘 소화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문제풀이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